30대 여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30대 주부예요. 저는 가끔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돕는데요. 혹시 오늘 몇 시에 끝나요? 전화번호 좀 줄 수 있어요? 어머, 남자친구 있으세요? 네, 제 입으로는 이런 말 하는 건 좀 쑥스럽지만 결혼을 해도 이놈의 인기란 진짜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이런 저를 유일하게 방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입니다. 남편은 제게 관심 무에 애정 무에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아이고. 여보, 나 뽀뽀. 싫어. 여보, 우리 오래된 것 같은데 오늘 밤 어때? 뭐가 있는 피곤해. 저요. 결혼한 지 10년, 20년 된 게 아니에요. 1년 차입니다. 1년이면 보미 언니 아시죠? 양동근 씨도 아실 거예요. 결혼할 땐 별도 다 따질 것 같더니 이제 내가 여자로 진짜 안 보이는 거야? 어? 이럴 거면 우리 왜 결혼했어? 그땐 연애 때고 지금은 그냥 가족이야. 가족끼리 뭘 하냐? 어? 야, 그렇게 살기 싫어? 언제든지 이혼 서류 갖고 와. 도장 꽝 하고 찍어줄게. 아니, 이게 그 유명한 잡은 물고기 떡밥 안 준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보민 씨는 어때요? 지금 결혼한 지가 저 11년이요. 11년 됐는데도 어때요? 이래요? 뭐 그런 때에 따라서 네. 경기가 없으면 뭐 네. 불경기 때. 뭐 저도 한 12년 됐으니까 11년 차 생각해보면은 그때 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 왜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장난적으로 맨날 막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거 너무 먹고 좋지. 뭐 구경하고 뭐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잠 못 자고 계속 함께 죽겠구나. 다니면은 양동근 씨의 신혼 1년 차는 근데 저희는 사실 신혼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를 먼저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쫙 들을 때 저는 조금 남편 쪽은? 이해가 돼요. 저희도 그런 때가 아이가 있었어가지고. 있었으면은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우리 대전에서 온 우리의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성박 씨. 대부분의 남편과 아내의 사연은 남편이 너무 구속한다, 하지 말라는 게 많다, 뭐 이런 사연들이 좀 있는데 정말 방목해요? 네, 정말 방목하고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벌써부터 이게 사랑이 이렇게 식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편분이 그렇게 무관심한 거예요? 저희 남편이 지금 막걸리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혼자 나가서 일을 하면 남자분들이 이렇게 대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전화번호 네.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날 시간쯤 돼가지고 그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진짜 좋아하는 건데 그런 네, 거. 그러면서 혹시 언제 끝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철벽을 치려고 저 유부녀예요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뭐래요? 오 진짜? 그래서 전화번호 줬어? 막 이러는 거예요. 남 얘기하듯이 그냥 그렇게. 네. 오. 안 줬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안 줬지 유부녀라고 했어. 그러면 왜 전화번호 주지? 막 이러면서 아씨 나는 끼 부리고 다니는데도 그런 일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을 이러면서 막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니 장난치는 거겠죠 여자.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우리가 현주 씨나 성관 씨나 우린 결혼 안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게 있는 거 있죠. 자랑이나 뭐 이런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해요. 이거 자랑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진짜 절대 왜 자랑이 나한테는 아니고요. 평생 없는 게 왜 자랑하신 분한테 이렇게 자주 있는지 자랑 아니죠? 그건 자랑이 아니죠. 원래 여자는 다 남편한테는 여자이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사고를 쳐서 아 애를 가지고 결혼하신 양정근 거예요? 씨네랑 좀 비슷한 사례네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지금 7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남자가 내가 이제 여자로 안 보이는 건가. 아니 아이 때문에 그런지 정말 결혼과 동시에 스킨십이 아예 없는 거예요? 서로 뜻을 맞춰보려고 노력은 했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이불을 획 덮고 등을 딱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 좀 하고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네가 이러니까 하기가 싫대요. 안 이랬어. 그러면 연애 때 남편분이 어떠셨어요? 아, 연애 때는 완전 180도 달랐어요. 사촌 언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녁에 일을 했거든요. 그럼 남편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자기 일을 하고 저녁에 제 일하는 일터로 와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마감까지 다 도와주고 하루 2-3시간 자거나 아니면 완전 밤을 새고 스킨십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아, 그때는 먼저 막 들이댔죠. 뭔가 뭐 첫 키스 같은 것도 먼저 박력 넘치게 확 이렇게 해가지고 해고. 아니 아내가 연애 때 얘기하면서 되게 행복한가 봐요. 너무 좋아한다. 눈이 반짝 그때가 그리운 모양이에요, 지금. 남편 한번 만나볼게요. 네, 뭐라고 불러요? 엄청 다정할 때는 꼬꼬라고 부르고요. 네. 남편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인상도 청력이 넘쳐 보이는. 머리 힘 되게 주신 것 같아요. 괜찮은데? 지금 아내의 고민 들어보셨는데 다 이해하세요? 아니요, 저는 절대 고민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지, 다 이렇게 제가 약간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소홀하긴 한 편인데 왠지 그거 갖고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아내한테 지금 무관심하고 소홀하다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정을 하죠. 네, 인정을 하는데 왜 제가 그럴까요? 되게 의미심장하게 아니 그러니까 쌓인 게 있으신가 봐요. 아니 근데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 없으면은 이게 사람 미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는 그렇게 헌신했다가 결혼 후에 딱 돌변하니까 이게 뭐지? 네, 그때는 제가 잠이 진짜 많아요. 뭐 이틀도 잘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잠도 안 자가면서 계속 꼬셨거든요. 근데 100이면 100 남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자기 여자 되기 전까지는 공을 많이 들이죠. 예, 근데 자기 여자 되면 소홀해지는 거는 아마 남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야 약간 복수심이에요. 그 전에 하도 콧대 높게 막 잘 안 받아주고 뭐 이랬던 거에 대한 보상 심리도 작용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 자존심을 많이 떨어뜨렸었죠. 예전에 네네. 제가 헌신적으로 한 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잘못해요? 제가 처음부터 너무 잘해줬어요. 원래 처음부터 못하다가 천천히 잘해줘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잘해주다가 천천히 이렇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냄비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상태는 가게에서 어떤 남자한테 뭐 대시를 받아도 화가 나거나 질투가 나거나 그렇지가 저 않다는 절대 거예요? 저는 질투를 절대 안 해요. 아니, 어차피 내 건데 뭐 다른 남자가 해봐야 뭐 설마 가겠어요? 저랑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도 해주지, 그러면. 아무리 대시해봐도 어차피 그냥 너는 내 거니까 안 돼. 뭐 그냥 말하기가 싫어서. 아니 말하면 모르잖아, 사람이. 반대로 여자 손님이 오빠 마음에 들어요. 오빠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러면 어떨 건? 전 번호 주죠. 왜 줘요? 전 번호 주죠. 왜 줘요? 왜냐면은 저는 뭐 뒤에서 뭐 딴짓거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저는 이성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오빠가 좋다 그러면. 전 마음은 안 줘요. 아내분이 좀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셨을 때 네가 이러니까 뭐 하기가 싫지라고 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뭐 상처가 되겠다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는 제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밤에 이제 가게를 마감을 하고 집에 가면은 한 3, 4시 되고 하는데 저는 이제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자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씻고 나오면 옆에서 이제 뭐 건들거나 귀찮아요. 뭐 짜증나요. 그냥 자고 싶은데. 피곤한 건 너무 이해하는데 이제 말을 그렇게 하면은 조금 그렇지.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그렇게까지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좀 제가 돌려서. 언젠가 하자고 할 건데 그거를 못 기다리면은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아내분 남편이 정말 그 이혼하고 싶으면 서류 갖고 와라 이렇게 말도 했어요? 네.
싸우다가 항상 마지막엔 언제든지 이혼해줄 테니까 이혼 서류 가지고 와. 싸울 때마다 아주 이제는 습관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애 엄마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은 재혼을 해라. 재혼을 해서 어차피 애가 어리니까 그거 새아빠인지 친아빠인지 걔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얘기를 상처되는 말 또 있어요, 이거 말고. 네, 그러면서 또 네가 싫으니까 애도 싫다, 어머, 어머. 쳐다보기도 싫다. 막 그리고 또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감정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어린다. 어머머. 진짜 성격이 같다. 저를 막 이렇게 깔아뭉개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 그 아이한테까지 그러는 거는 왜 그랬던 거예요? 원래 아이가 낳기 전에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래, 아기가 나와도 난 무조건 자기가 영순이다. 근데 웬걸 아기가 바로 태어나자마자 저는 완전 뒷전인 거예요. 밥부터 시작해서 옷 다려주는 거. 아니 거짓말 할 거면 뭐하러 해야 돼? 이 모든 일들이 다 그 영순이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되게 많아요. 남편은 거짓말 한 적 없어요? 와이프한테요? 이렇게 너 뭐 손에 뭐 해줄 안 해줄게. 붙이게 해주게 너 이런 거 안 했어요?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물어봐야지. 결혼 전에 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약속. 그냥 연애 때는 내가 설거지도 다 하고 청소도 다 하고 빨래도 내가 다 하겠다. 했네, 약속했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결혼은 다 제 몫인 거죠.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좀 틀린데? 어떤 거요? 제가 지금 달팽이관이 별로 안 좋아서 잘 못 돌려. 이건 맞아야 정신 차려. 돌려놓을 수 있어요. 다시 돌려요. 아니 왜 약속했던 걸 안 지키냐고요? 정말 하나도 안 도와주세요? 육아는? 2개월 전까지는 남편이 트럭 운전을 했었어요. 힘들죠, 그래서 피곤한 걸 아니까 만색 때도 트럭은 집 앞에 못 세워두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운전을 해서 가요. 그리고 픽업을 해가지고 오고 계란도 미리 삶아서 식혀두고 추울 때는 막 율무차 같은 것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 남편은 트럭 운전을 안 하는데도 육아는 아예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요, 조금이라도. 5분에서 10분? 뭐 하는데 5분에서 10분이요? 그냥 우 그냥 애기 이거 5분 10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자 그만. 이것만이에요? 남자들이 사실 안 가르쳐 주면 기저귀 가는 거나 목욕시키는 거 잘 몰라요. 기저귀 가는 거 할 줄 알고요. 기저귀도 똥기저귀는 비위가 상해서 못 하겠대요. 자기 아들인데. 예, 예. 자기 아기인데도.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게 너무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그런 거가 좀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트럭 운전을 할 때 이제 월급을 한 300 정도 받았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2,500만 명 정도가 200만 원 이상을 못 받는데요. 그럼 저는 중성층이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월급 갖고 뭐 쥐꼬리만큼 받아오면서 뭐 돈도 안 주네. 아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네, 얘기하니까. 왜냐면은 잠도 쪽잠 자거든요. 그 차에서 안 그럼 하니까. 엄청 힘들죠.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뭐가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쌓인 좀 건가? 많이 싸우게 된 것 같더라고요. 계속 월급 작다 그래. 뭐 집도 안 들어온다 그래. 뭐 육아 안 도와준다 그래. 감옥보다 더 감옥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가출도 한번 했었거든요. 예. 가출까지. 똑같은 일인데도 본인들이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내 친구분, 남편의 친구분이 각자 나오셨거든요. 여기까지 얘기 쫙 들으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세요? 우울증이 아니라 이제는 우울화증이 올 것 같아요. 커리어적으로도 조경 사업하면서 성공도 했고 그렇게 당당했던 언니인데 언니가 처음에 저보다 어리지만 형부니까 형부를 선택한 이유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다마다 하고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난 사랑을 택한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발킴증 환자처럼 비난받고 자신감 떨어지고 애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책임감 있게 살 거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 같으면 저는 이렇게 못 살죠. 저기 아까 나보다 어린 형부지만 근데 언니라고 하니까 지금 3살 어려요. 남편이 3살 어려요. 예. 얼굴은 진짜 티 안 나는데요.
또 남편의 친구가 나왔거든요. 저는 형님의 고민이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크다고 있어요. 생각해요. 네, 많이 네. 들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형님이 뭐 트럭 운전하면서 뭐 잔소리도 하고 많이 좀 벌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가게 하시면서 그 직원분들이 사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님이 이제 무슨 의견을 제시했을 때 형수님이 이제 무시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들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 예. 이번에 가게 할 때도 처형 가게가 거기에서 이제 와이프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 아내가 먼저 더 많이 알겠죠? 예. 근데 사업자명은 제 앞이에요. 근데 저보고 이 일은 자기보다 잘 모른다고, 너는 서류상만 사장이지 진짜 실질적인 사장은 나다. 근데 그 말 듣고 갑자기 욱해버린 거예요. 아내분, 그 남자는 그 자존심이 좀 약간 뭐 여성분도 그렇겠지만 더 세거든요. 사실 저한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어요. 저한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00을 벌면 300이 다 자기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얼마 생활비 주셨는데? 그러니까 카드를 줘요. 그럼 카드로 생활비를 하래요. 돈이 없는 걸 아니까 많이 쓸 수도 없고. 쓰기도 많이 그렇고. 예, 눈치 보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저를 위해서 쓴 거는 없고 남편 아니면 애기. 아니 남편 아까 그 얘기를 아니 도대체 그럼 나머지 돈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면 네. 다시 제가 갚아야 될 돈들이 있어서 다 굴로 다시 다 빠져나가요. 남편이 갚아야 될 빚이 네. 뭐였어요? 개인적인 빚? 카드값 뭐 이런 거. 결혼하기 전에 개인 빚이 있었죠. 근데 제가 그걸 숨겼어요. 왜냐면 네, 빚이 있으면 결혼 안 할까 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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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얼마인지 중요하죠. 남편의 지인 동생 이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형님 뭐 잘 하시네요.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거는 처음에는 좀 다툴 수 있는 문제지만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를 키워야 되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이 가게를 운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지식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무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는데 말투부터가 일단은 하대예요? 네, 그 말투에 싫은 거예요?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너 이게 뭐 하냐? 왜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대를 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남편이자 사장인데 그냥 알바처럼 남편이자 사장님한테는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요? 얘기하면 되나요? 그냥 연애했을 때처럼 자기야 이거 왜 아직 안 해놨어? 본인 또 그렇게 예쁘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근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아니 그런 이론이라면 아내가 곱게 얘기했잖아요. 자기야 뽀뽀했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뭐 싫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손잡는 것도 싫은데. 그러면 아내가 말투를 나긋나긋하게 바꾸고 다정하게 바꾸면 조금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네요. 지금 그 싫어지고 귀찮은 게 게임 레벨업 하듯이 제 마음에 지금 벽이 계속 쌓여가요. 그래서 이걸 다시 허물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근데- 걸리겠죠. 근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걸 허물지 않고 굳이 같이 사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도 좀 노력을 하고 아내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다음으로 진행하기 전에 아내를 아직도 사랑해요. 네. 근데 뭐 마지 못해 그냥 네 이런 거 말고. 아니 어떤 상황을 질렸다 잔소리 이런 걸 다 떠나서 여전히 사랑하죠. 그래서 사랑은 하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남편의 얘기만 들으면 지금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표현을 이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남편은. 그죠? 네 그렇죠. 예. 지금 툭툭 뱉어서 남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내한테도 진짜 여쭤볼게요. 아이 아빠를 아직도 많이 사랑해요? 저도 저를 이렇게 철벽 치니까
저 마음이 많이 다치고 사실 사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지 이게 모르겠지. 사랑인지 뭔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너무 오랫동안 등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화도 없었고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를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하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 아니 할 말이 없어. 할 말 있잖아. 아까 사랑한다며요. 그런 거 얘기해요. 그거 뒀다가 뭐 할 거요? 된장 담글 거요? 어?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라고 했어. 그건 뭘 아껴? 나이스 걸. 그러면 그 말부터 한번 시작해봐요. 남편부터 아내한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았던 말이 뭐예요? 내 쥐꼬리. 아, 그런 돈 때문에 조금 벌어온다는 그 자존심 상하는 네네. 거? 뭐 270, 300 받으면 우리가 살 형편도 안 되는데 왜 계속 이걸 하려 그러냐.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었죠. 지금 이거를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지금 했던 거를. 그 말 힘들었다.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나 그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럼 꼬꼬가 먼저 시작하죠. 예. 꼬꼬. 연애할 때 뭐라 불렀어요? 우리 얘기라 그랬죠. 우리 얘기니까.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꼬꼬. 자, 태범아. 자, 불러주세요. 그때 왜 그랬어? 뭐야? 자, 나 연출. 눈 마주친다. 그때 왜 그랬어, 애기? 나 그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 힘들었다. 얘기를 해야지. 좀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때 휴게소 들려서 그런 말 들었을 때 속으로 많이 울었었어. 왜냐면 나도 한 아빠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천천히. 그래, 편하게 하세요. 천천히.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 마음 충분히 나와요. 한 아빠가 돼서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돈을 벌었던 건데 그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휴게소에서 잔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울었었거든. 그런 말만 안 했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 아이고. 우리 아내도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돼요, 남편한테? 아래도 지금. 불러요, 이름. 부르고 하고 자, 처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처음 속상하지.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처음 속내를 드러내면서 비로소 대화다운 대화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 남자가 그 자존심 상하는 거를 아내한테 얘기할 때는 진짜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럼요. 나도 임신을 해서 앞으로 우리 가족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되니까 나도 욱하는 마음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자존심이 상할 줄 몰랐고 내가 많이 미안해. 내가 많이 미안해. 미안해 되잖아요. 일단 대화를 받아줘야지. 미안하대요. 우리 자기가. 미안해 되잖아요. 이젠 아내도 남편한테 들었던 가장 이런 말은 너무 힘들어서 하는 거 있으면 남편한테 해줘요. 자기야, 나는 사실 요 근래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자기가 싸우기만 하면 이혼하자고 하고 애는 책임지려고 안 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나를 외면하는 게 난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 우리가 밥 벌어먹고 살려면 치열하게 알려줄 수밖에 없고 자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못하게 하면 욕을 하고 사실 남편이 알아야 돼요. 왜냐면 아내도 얘기했잖아요. 초년 때부터 자존심 세고 여기 나와서 자기 친구들도 알고 직장 동료도 알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나와서 내가 서운했어. 그리고 미안해. 이렇게 할 때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새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한참 연애할 때 이제 막 저한테 헤어지자는 소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너무 지쳐서 그래 헤어지자 했는데 잡는 거예요 또. 노력해서 이제 잘해보려고 했는데 노력을 잘 해도 안 되고 지금도 또 노력해도 아마 분명히 안 될 것 같고 아니에요. 일단 대화 자체도 아니, 뭐 맞지가 않는데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사연을 보냈고 많은 그때도 사람들 저한테 잘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 아니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를 테니까 한번 솔직히 또 이해도 가요. 편하게 얘기해도 짧은 시간에 빚도 있고 갑자기 얘기 생기고 트럭 운전하다가 갑자기 작업도 해야 되고 엄청 힘드셨을 거 아는데 모시는 척 그만하세요. 멋있네. 이길 필요가 없어요, 아내한테. 왜 멀리 이겨. 입장 소음만 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저도 돼요. 초반에 있었던 그 모시는 남자. 곧 사주고 아내를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 남자 중요해요.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라고.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나는 엄마 아빠한테 커서 난 너무 행복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그 10수년 세월을 우리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웠구나. 그걸 지금은 모르거든요. 우리 전부인 것 같고 지금 헤어지면 나 너무 잘 살 것 같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결혼 생활 한 7년 됐고 근데 와이프가 저는 그 이혼 서류를 들고 왔었어요. 이렇게 와갖고 그때가 아기가 나오기도 전인가 아마 저희 와이프도 굉장히 자존심 긁는 말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난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해결이 안 될 거야. 저도 그 생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냥 왔어. 내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인정을 그냥 해버리는 순간 내가 왜 그걸 이렇게 쉬운 건데 이걸 못했지? 네, 인정이야. 맞아. 그렇죠. 그죠? 그게 결혼 생활에 와닿아요. 그게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이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럼 뭐 우리 남편한테도 앞으로 6년을 더 기다리라는 얘기? 그 시간은 이제 두 분이 얼만큼 같이 이렇게 고민을 같이 더 꺼내고 대면해야 돼요. 자, 끝으로 아내도 남편한테 한마디 하시죠. 진짜 바라는 거. 나는 아직 부부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여기 나왔고 그거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겠지. 그렇지.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한 번만 눌러요, 한 번만. 뭐라든지 스트레스 푸네 여기다. 남편이 한마디 할 시간입니다. 솔직히 본인의 감정 지금까지 조금서 그럼 말투부터 좀 고쳤으면 좋겠고 내가 잠이 많으니까 잠자는 거 터치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벽을 이제 조금씩 허물어야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아들내미 한테 집중해서 일단 잘 키웠으면 좋겠어. 지금 결혼 생활에서 오는 억압과 아내가 주는 억압이 지금 혼동돼 있는 것 같아요. 잠도 원래 이렇게 많은데 다 못 자요. 내 새끼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것도 줄이고 뭐 하는 것도 해야 돼요.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너무 좋겠고 나는 같은 사람으로서 인정한 건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건 자존심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총각 때 빚을 졌기 때문에 그건 미안한 거잖아요. 근데 그 미안한 건 사과는 없고 그다음 핑계만 있잖아요. 모르는 걸 배우는데 왜 자존심 상해요? 누가 가르쳐 주는데 좋은 말로 해요. 그럼 돈 내야 돼요. 학원 선생님한테 돈 내고 가정교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내고 배우면서 남의 지식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누나는 그 정도만 얘기해요. 누나 밥 먹어야 돼. 누나 먼저 뭐 잡힌 물고기 몇 편나 나왔을까? 내가 손이 떨려. 보여주세요. 많이 들었어. 진짜로 이어서 이렇게 넘어갔어. 166.
140, 150.